화이팅! 차라리 우리 집으로만 물 들어오면 진짜 속편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여기 철근이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위에 집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위에 집 있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 인사하시죠? 이 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윗집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은 없어집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관리소에서 수리해주면 됩니다. 댓글은 관심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흥로포공 스마트 풍경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아파트 기준으로 비가 오고 난 뒤에 우리 집 베란다로 또는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일도 그런 일이고, 그거를 제가 그동안에는 주로 바깥에서 많이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바탕으로 빗물 누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빗물 누수는 총 5가지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집 외부 창틀 실리콘이 많이 삭았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벽 크랙, 층과 층 사이에 슬라브라고 가로 크랙이 쭉 있거든요. 그 슬라브 크랙. 그 다음에 윗집 창틀 실리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집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네 번째는 에어컨 실외기관. 실외기관 타공해 놓고 마감이 잘 안 돼 있거나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 관을 U자로 내려놓지 않고 위로 가면 영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그 실외기관에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옥상 우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 정도 5가지로 보면 돼요. 지금 매달린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 집 외벽 실리콘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 집으로 물이 들어온 이유는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이 집은 꼭대기층인데 지금 위에 보면 실리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 이쪽 천장, 여기가 외벽이고 바로 이쪽에서 요 천장 근처부터 넓게 시작해서 이렇게 젖어 들어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집 저쪽으로 젖어 들어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 영상 많이 보셨죠? 제가 지금 이렇게 로프 타갖고 매달려 있는 이유도 외부 창틀 실리콘을 재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부 창틀 실리콘 재시공하면 막혀요. 이럴 때는 차라리 우리 집으로만 물 들어오면 진짜 속편한 거예요. 이번에는 외벽 크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 외벽 크랙 같은 경우는 슬라브 크랙이라고 해요. 아파트를 올릴 때 한 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층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층을 올릴 때 콘크리트가 마르고 그 위에 뭐 철근 연결하는지 뭐 정확한 공법은 모르겠지만, 또 한 층을 올릴 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 층과 층 사이를 슬라브 또는 슬래브라고 써 있는데, 슬라브 크랙에 의한 누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창호 끝에, 위에 쪽 창호 끝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슬라브, 층과 층 사이의 균열. 요 정도로 벌어져 있으면 빗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까놨는데 정확히 보면 여기 철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철근이 녹슬면서 이 슬라브 콘크리트가 깨지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슬라브에서 시작된 크랙이 우리 집 창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빗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브가 있을 경우는 슬라브 크랙에서 들어간 물이 아랫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물이 들어가지, 옆에 보면은 요 정도 크랙이 있거든요. 요 정도 크랙은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돼야지 물이 들어갑니다.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머리 내밀고서 요 정도 봤을 때, 여기 있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세 번째 케이스, 윗집 창틀과 외벽 크랙에서 물이 새면은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베란다 천장 등이 있는 데라든지 중간쯤에서 물이 새거나, 아니면은 베란다 외창과 중간창인데 거실 쪽 안으로 커튼걸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진다거나, 또 깊게 들어오면은 TV 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위에 집 창틀 하단부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창틀 하단부 타고 아랫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틀을 타고 오면 이 콘크리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육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중간에 슬라브가 있다고요. 그럼 이 슬라브를 타고 안쪽 깊숙이 들어가요. 근데 이 외벽 크랙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외벽 크랙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슬라브 크랙이거든요. 슬라브가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는 아랫집, 여기는 윗집. 슬라브가 지금 이렇게 크랙이 있어. 그럼 저쪽 보면 아까 까맣죠? 저게 물이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이 나온 거야. 그럼 보자, 이쪽에서 보자. 그럼 여기가 창틀 하단부 꺾인 데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슬라브 크랙은 대부분 윗집 이 코너 이쪽이랑 연결이 돼요. 이런 경우는 비 들어와서 여기 이런데 물 타고 들어가서 아랫집 베란다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 슬라브 타고 들어갈 거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잘 안 들어가요. 슬라브 타고 들어가, 슬라브. 그럼 중간에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섬처럼 베란다 중간이라든지 거실 쪽에서 물이 떨어진다, 아니면 안방이라든지 작은 방에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위에 집 실리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주 있고, 또 이럴 때는 우리 집 실리콘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위에 집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위에 집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위에 집에서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통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실리콘 상태 확인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연결되죠. 외부 크랙과 윗집 창틀 실리콘,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른 케이스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비멀로스 원인인데, 제가 예전에 실외기 올려놓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셔도 되긴 하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실외기 배관 거기서 물이 새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랫집 이 슬라브를 타고 여기서도 물이 좀 들어갔던 모양새가 보이죠. 데커 짜고 있는 거 봐서는 이렇게 해서 아랫집으로 들어가서 슬라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집 중간쯤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또 베란다 안쪽, 거실창 안쪽으로, 중간창 안쪽으로 그 천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실외기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실외기가 지금 보면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이거 어떤 구조든 상관이 없어요. 이 실외기 요 끄트머리가 원래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 이렇게 가다.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내려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부분, 지금 이 사근대로 물 들어가고 이 스펀지 안으로 물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다 끊어서 이 물이 이제 스펀지 타고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외기 배관 누수는 거의 다 잡혀요. 네, 이렇게 에어컨 카바링을 제거하고서 실리콘으로 빈틈없이 이 정도로 해놓으면은 물은 이렇게 타고 들어오다가 분명히 여기서 끊길 겁니다. 여기서. 이 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윗집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은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 잡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에서 물새는 마지막 유형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 우수관이에요. 옥상에 보면은 우수관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공동 우수관인데 지금 보면은 흙이 있는 데가 물이 고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도 층간 슬라브가 있잖아요. 이 안쪽에, 공구리 안쪽에. 그 슬라브 쪽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은 빗물이 여기서 타고 들어가서 콘크리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나중에 손봐줘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 이 옥상 공동 우수관에서 물 새는 경우는 대부분 상부층 세대들에서 물이 샙니다. 공동 우수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집집마다 베란다에 보면 이렇게 공동 우수관이 있잖아요. 이 공동 우수관 주변에서 물이 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깨끗하긴 한데, 만약 문제가 있다 치면은 요 공동 우수관 천장보이 주변에 이제 페인트가 다 들떠 일어난다. 그러면은 윗집에서 공동 우수관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랫집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공동 우수관 주변인데, 그러면은 이 공동 우수관은 윗집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를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윗집에서. 근데 지금 파이프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우리 빗물 누수는 슬라브입니다. 이 우수관이 우리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옥상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1층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옥상에서부터 파이프가 쭉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립하고 또 한층 내려서 또 조립하는 식이라서, 여기 지금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게 이 콘크리트 옆에 요 둘레, 여기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면은 빗물이 막 계속 수십 년 동안 내려가다 보면은 콘크리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녹아가지고. 그럼 또 슬라브 타고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또 아랫집 거실 쪽에서 물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우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파이프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안쪽 이 테두리, 콘크리트 안쪽에 테두리를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동우수관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셔야 되거든요. 관리규약에 뭐 두세 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아파트 관리비로 수선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관리소에서 수리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밖에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 5가지예요. 오늘은 지금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은 사랑입니다. 댓글은 관심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이. 지금 보이는 마루가 다 썩었잖아요.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썩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거실입니다. 지금 비가 오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살펴보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이 딱 이쪽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그럼 실외기 배관 타고 콘크리트에서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마루가 젖는 경우가 있고 썩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우수관이 바로 옆에 있죠. 공동우수관. 그럼 공동우수관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동우수관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가 멀쩡하잖아요. 우리 집 천장이 멀쩡하면 아랫집 천장도 멀쩡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우수관은 일단 제외.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거는 저쪽 실외기밖에 없죠. 근데 아까 제가 실외기 막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루를 싹 뜯고 다시 시공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빗물 누수는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파트 옥상마다 있는 요거 벤츄러라라고 그러거든요.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통용하는 용어인데, 제가 아까 총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이 벤츄레타가, 이거 옥상 환풍기거든요. 이 벤츄레타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벤츄레타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옥상부라든지 아니면 좀 상층부 세대들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